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엄마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을 끊어버린 사이가 되어버렸죠. 왜 연을 끊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시집아 고생만 하던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밭농사를 지으시면서 지내셨습니다. 명절이나 김장 때는 온 가족이 모여 외롭지 않게 해드렸죠. 이런 노력은 저희 가족에게만 해당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빠네 가족은 매번 행사 때마다 늦었다는 거죠. 언젠가부터는 당연히 음식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명절이나 김장을 하고 나면 집에서 일주일씩 몸살을 앓으셨죠. 어린 시절에는 사촌 언니들과 놀 생각에만 즐거웠던 제가 머리가 크면서 우리 엄마만 왜 이렇게 고생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엄마만 힘들게 혼자 일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아빠네는 늦을 때마다 차가 막힌다는 핑계들을 그렇게 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할머니네 집은 산골짜기 깊은 곳도 아니고 큰아빠네 집에서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에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핑계를 대는구나 싶었죠. 사촌 언니들이 고등학생일 때 수험생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큰집 식구들 모두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험생일 때 큰엄마는 내가 수험생들 키워봤잖아.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명절이라 봤자 1년에 2번뿐이고 한두 번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붙을 애들은 어련히 잘 붙더라. 그리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어. 그러니깐 이번 명절에 빠지지 말고 꼭 와.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안 가면 당연히 큰엄마 혼자니까 일하기 싫어서 저희 엄마한테는 꼭 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큰엄마의 저런 얄미운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촌 언니들까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딸들이라서일까요? 언니들도 점점 큰엄마를 닮아갔습니다. 진짜 막말로 처먹을 줄만 알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뭐 먹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명절이면 옆에서 아빠와 함께 전을 부쳐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같이 거들었죠. 큰집 가족들은 그 누구 하나 설거지하겠다는 말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고 심지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걸 꼭 누구 하나 음식 투정 없이 그냥 지나간 적도 없었죠. 동서, 잡채가 너무 짜지 않아? 짜게 먹으면 안 좋아. 어머니 혈압도 높으신데 이런 건 신경 좀 써서 해야지. 라며 이딴 소리를 해대더니 집 갈 때는 동서, 잡채 남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싸줘. 간이 짠 게 집에 가서 잡채 밥 해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듣는 저도 속으로 천불이나 죽겠는데 엄마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당하고만 있어? 내가 뭐라고 한 소리 할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엄마만 맨날 고생하고 큰엄마랑 사촌 언니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라며 말하니 엄마는 나는 뭐 저 뺀질이 형님 이뻐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할머니도 계신데 내가 뭐라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어차피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모일 일은 더 없을 거야. 하면서 숙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장날이 다가왔었죠. 할머니 혼자서 김장 담그기 어려워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큰엄마는 늦었습니다. 하다하다 피부과 시술을 겨우 예약하고 하는 거라 미룰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날 중 왜 하필 그날 피부과 시술을 굳이 김장날 했을까요? 큰엄마의 저딴 핑계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하시는 할머니도 그날은 도저히 안 되었는지 김장한다고 그전부터 미리 말했는데 왜 같은 날 예약을 잡았니? 큰애 너는 매번 작은 애 보기도 부끄럽지도 않니? 너가 그래도 형님인데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한 소리 하시고 본인 일을 하셨습니다. 큰엄마는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 이번 김장은 잘 될 것 같아요. 배추도 적절하게 절거지고 김치속도 간이 딱 좋네요. 저희 빨리 보쌈 먹어요. 동서는 얼른 가서 돼지고기부터 삶아 라며 눈치 밥 말아 먹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김장을 한 뒤 한 달쯤 지났던 때였죠. 할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면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그 길로 저희 가족과 큰아빠네 가족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큰엄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조심 좀 하시지.
전 요즘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시큰하고 동서가 저 대신 어머니 보살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면서 자기 혼자 떠들어댔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떨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저희는 할머니네 집에서 회의하기로 했죠. 아빠는 형수 아까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엄마 보살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집에만 있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큰엄마는 동서 일하는 거 파트타임 아니었어요? 그냥 알바인데 그거 얼마 번다고. 그냥 어머니 돌보면 되지. 요즘 간병인도 구하기 힘들대요. 동서는 힘도 좋고 성실하니깐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건데 왜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비위도 약해서 어머니 병수발 못해요. 라며 이따위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다 도저히 못 참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큰엄마, 저희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세요? 매번 명절이나 김장 때면 이것저것 핑계나 대고 늦기만 했지. 제때 온 적은 있기는 하세요? 이젠 음식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늦게 왔음 설거지라도 해야죠. 도운 거라곤 없고 처먹긴 오지게 처먹으면서 불만은 왜 이렇게 많아요. 먹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도 힘들어서 집에 오면 일주일씩 드러누워요. 알기나 하세요? 그리고 언니들도 똑같아. 큰엄마가 안 하면 언니들이라도 도와야지. 큰엄마가 그런다고 똑같이 따라해? 라고 저는 그동안의 소가리를 다 내뱉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게 들려오는 건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어른을 가르쳐 두려고 해? 어른들 말하는데 너가 뭔데 껴들어. 껴들긴.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어디서 배웠니? 그따위로 행동하면 너네 엄마랑 아빠가 욕먹는 거야. 하면서 큰엄마가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며 말하더라고요. 항상 차분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엄마는 큰엄마가 저에게 막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돌았습니다. 이보세요,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얘가 왜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어른이라고 같은 어른인가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형님도 잘한 거 한 번 없잖아요. 저는 뭐 그동안 형님 좋아서 참은 줄 아세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건 얘가 아니고 형님이랑 형님 딸들이겠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형님 행동거지랑 똑같이 해요? 형님이나 싸가지 있게 행동하고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프신데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하면서 두 분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큰아빠와 저희 아빠는 두 분을 말리시는데 급급했고 큰아빠네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도 걱정되었어. 지금 아프시니까 내가 알바 그만두고 당분간 케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 뺀질이 형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뺄 거 안 봐도 뻔해. 그렇게 되면 괜히 어머님만 불쌍하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를 3달 정도 돌보셨고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을 할머니 집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도 나이도 많고 밭농사도 힘들어서 접어야겠어.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밭은 처분할 거고 작은 애한테 넘길 거다. 이번에 나 돌본다고 일도 그만두고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동안 둘째가 고생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렴. 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애 너는 어찌 나 병원에 있을 때 얼굴 한 번 안 비추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너는 인성이 글렀어. 사람부터 돼야지. 내가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다. 죽어도 내 재산은 큰애 너한테 줄 생각 하나도 없어.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는데 나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그 말 하려고 너네 부른 거야. 할 말 다 끝났으니 가보렴. 난 이만 피곤해서 누워야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큰엄마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세요? 밭을 왜 동서한테만 주세요? 저 억울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거죠.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저 진짜 아팠어요. 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대꾸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도 큰엄마가 하는 거짓말을 뻔히 알고 있으신 듯 했죠. 유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된 큰엄마는 억울하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떠들어댔지만 결국 할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씩씩거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3년째 큰엄마의 얼굴은 본 적이 없죠. 물론 사촌 언니들도요. 큰아빠도 중간에 눈치가 보였는지 할머니를 뵈러 오시는 날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얄미운 큰엄마를 보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덜하고 엄마와 할머니는 고부 사이 갈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큰엄마 덕분에 저희 집 더욱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아빠한테 큰 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빠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큰아빠는 이 모든 게 다 큰엄마 때문이라고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큰아빠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큰엄마는 파트타임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